3. 한중 학술 토론회의 주제와 학술적 평가. 1. 한국 측 발표 논문에 대한 간단한 분석과 평가. 1. 정광. 한국어 계통과 문자 사용에서 본 고구리의 언어와 문자. 정광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로 국어사를 전공하였다. 이 논문은 한자의 차자 표기법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남북한 학자들의 연구가 고구리어가 중세 한국어의 미층을 이루고 있었고,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여 한때 신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으나 고리의 건국으로 고구리어는 다시 중세 한국어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정리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어는 고구리어를 미층으로 하고 신라어를 위층으로 하여 새롭게 형성된 중세 한국어로부터 발달한 것이라는 이기문의 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중세 한국어가 오늘날 한국어의 모태가 되었으므로 고구리어는 한국어에 계승되었고, 따라서 고구리어는 한국어의 조상 언어가 되었다고 결론짓는다. 고구리 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성과가 많지 않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한중 학술회의의 목적이 동북공정에 대한 학술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 3년간 진행해온 동북공정에서 그들이 왜곡했던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펴야 하는데, 참고 서적에 한어로 된 논문이 한 편도 인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 논문이 이번 한중 학술 회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2. 강현숙. 고구려 적성총의 역사적 추이에 대하여. 1994년 고구려 석실 봉토분의 변천에 대하여라는 연구부터 고구리 적성총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여 연구 실적을 쌓았고,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적 추이를 정리한 논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앞에서 본 동북공정의 역사 침탈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 3. 김일권. 고구리 고분벽화의 천문사상과 체계. 김일권은 고구리의 북극 삼성자와 수당의 북극 오성자를 비교하여 두 성자가 뚜렷하게 구별되고, 고구리의 삼성좌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런 독특한 천문학은 왕시고리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앞에서 본 동북공정의 역사 침탈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 4. 전호태. 6, 7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와 중국 남북조 미술의 사신도. 고구리와 선역의 남북조, 그리고 남북조를 이은 수당의 사신도를 비교하여 서로 밀접한 문화 교류와 상호 영향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각 문화 주체가 만들어낸 문화 산물들에는 각자의 개성이 배어들어 있다고 보았다. 고구리 사신의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앞에서 본 동북공정의 역사 침탈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 5. 오강원. 요동 동부 지역에서 초기 고구려 문화의 형성 과정과 문화적 배경. 요동 동부 지역의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초기 고구리 문화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중원 문화와는 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광의로는 북방 문화의 문화지대, 좀 더 좁게는 내외 몽골, 길림성 서부, 흑룡강성 등과는 차별적인 비파형 동검 문화 지대의 틀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앞에서 본 동북공정의 역사 침탈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 한중학술 토론회는 동북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 정부가 합의하여 열린 토론회이므로 반드시 동북공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왜곡한 6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5편 논문들은 2002년에서 2004년 3년간 동북공정 선정 과제로 뽑혀 연구한 논문이 아니고 연구한 논문은 한 편도 인용되지 않았다. 당연히 문제제기 자체가 되지 않았다. 2. 중화인민공화국 측 발표 1. 위존성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고구리 무덤의 발견과 연구 2. 박진석 태왕릉 무덤 주인에 관한 새로운 고찰 3. 왕면후 요령지구 3좌 중요한 옛 성의 고고학적 발굴과 그 학술 가치 4. 이나경 고구리 무덤 벽화의 시공조합과 그 변천 5. 서건신 고구리 호태왕비 초기 묵본에 대한 새로운 발견 1884년 반조음 소장본에 대한 기초조사 동북공정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평이한 논문을 발표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측도 마찬가지다. 중화인민공화국 측이야 한국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연 토론회이므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측이 거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반대한 것을 무마하기 위한 토론회이므로 한국 측에서 엄청난 공세를 해올 것으로 준비했는데 뜻밖의 한국 측이 먼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제를 제의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안심하고 대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차분하고 조용하게 토론이 전개되어 보기 좋았다. 전날 밤에 여성 주임이 와서 원고를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하자며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합의문 작성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졌다. 여성 주임은 왕면후 선생의 원고에 동북 소수민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없애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하였다. 우리 측에 많은 배려와 신경을 쏟고 있었다. 만찬 후에 밖에 호숫가를 걸으면서 마대정 선생은 필자와 만나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너무 좋았다며 손을 꼭 잡는다. 내년에 서울에서 만나자며 바로 초청장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왕면후의 원고에 문제가 되는 곳은 이렇다. 고구리 오부에서 시작해 발해와 요금 같은 민족 정권으로 발전한 오경 제도는 친화 동북 소수민족 정권의 발전사에서 앞뒤로 계승한 변천 과제와 깊은 문화 전승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녀산 산성 시대의 고구리 정권 오부제가 발해와 요금의 오경 제도로 발전하여 친화 북방 소수민족 정권 발전사에서 한문화의 오방 분야 관념을 민족국가 정권 통치 제도까지 끌어올린 기반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으며 그 역사적 기반과 문화적 내용의 가치는 아주 깊다고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원고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하자며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다. 상대방이 신경을 쓰지 않도록 배려한 군자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국 측에서 하도 군자 행세를 하니 답답한 상대편 대표가 우리 측에 동북 소수민족이라고 쓴 것은 없애겠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라고
허락한 것처럼 한다. 도대체 이 군자 행세는 어떤 배짱에서 나온 것인가? 첫째, 한국 측에서는 상대방 원고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거꾸로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 문구를 들고 와 스스로 없애겠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역사 전쟁을 하러 간 장수가 적군의 무기나 작전도 분석하지 않고 휴전만 꿈꾸고 있는 꼴이다. 끝으로 현재 동북아 역사재단 자료실에서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는 발표 논문집 왕면후 논문에는 친화 동북 소수민족이란 대목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것을 보면 실제로는 한국 대표단을 떠보려는 것이지 지우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3. 기타 양국의 참석 인원 중화인민공화국 측 참가자 명단 발표자 제외 6. 마대정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연구원 7. 양보룡 민족연구소 연구원 8. 박문일 연변대학 교수 9. 이대룡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편집심사자 10. 려성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주임 11. 이국강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부주임 12. 황평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합작국 국장 13. 김향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합작국 부처장 14. 정영순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합작국 프로젝트 관리자 15. 류의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종합처 부처장 16. 이대로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종합처 부처장 17. 어봉춘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 부연구원 18. 정영진 연변대학 교수 특별초청 통역 19. 이종훈 연변대학 교수 특별초청 통역 한국 측 참가자 발표자 5명 생략 6. 노태돈 서울대학교 교수 7. 여호규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8. 문명대 동국대학 교수 9. 김정배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장 10. 최강식 고구려 연구재단 상임이사장 11. 임기환 고구려 연구재단 연구기획실장 12. 군안희 고구려 연구재단 대외협력실장 교육부 파견인원 13. 김조용 고구려 연구재단 행정지원실장 교육부 파견인원 14. 고광희 고구려 연구재단 연구위원 15. 이나영 고구려 연구재단 행정직원 4. 빼앗긴 역사와 역사 침탈을 묵인해준 결과를 낳은 한중학술회의. 결국 정부 측에서 볼 때 국민의 염원인 동북공정 철회, 역사 왜곡 철회 같은 주제와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한국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학술 토론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측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에서는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 바로 이 숨겨진 이유를 읽지 못한 한국 대표단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 들러리를 섰다. 그 숨은 목적은 바로 한국의 학자들과 학술적 토론을 통해 자기들이 저지른 역사 침탈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서로 다투지 않고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토론하고 몇 년 지나면 자신들이 침탈한 역사를 한국의 학자들이 묵인하고
인정하고 합의해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자. 거란에 소손령이 쳐들어왔을 때 성종은 이몽전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몽전이 돌아오자 성종은 여러 신하와 이 일을 의논하였는데 임금이 개경으로 돌아가 중신들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하게 하자고 하는 신하도 있고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황주에서 전령까지를 국경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신하도 있었다. 이에 서인은 식량이 충분하면 성을 지킬 수 있고 싸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강하고 약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점을 찾아내 움직이는 데 있는 것인데 왜 서둘러 버리려고만 하시나이까라고 아뢰고 직접 적진에 가서 소손령과談판하였다. 소손령이 서희에게 당신 나라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리 땅은 우리가 차지했는데 당신네가 이를 조금씩 먹어들어왔고 또 우리나라와 땅이 이어져 있는데 바다를 건너 송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니 만일 땅을 떼어서 바치고 황제에게 아련하고 사신을 보내면 무사할 것이오 라고 하였다. 서인은 그렇지 않소.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리의 옛 땅이오.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리라고 하였고 평양에 도읍하였소. 만약 국경을 따진다면 귀국의 동경도 모두 우리 국경 안에 있던 것인데 어찌 조금씩 먹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거란을 무찔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우리 역사를 침탈한 것은 거란이 쳐들어와 항복하라는 것과 같고 고구려 연구재단 이사장 김정배가 북경에 간 것은 서희가 적진에 들어간 것과 같다. 서희는 적의 허점을 찾아내라고 했는데 김정배는 스스로 허점을 노출하였고 서희는 고구리 역사가 거란의 역사라는 소손령의 주장을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결국 요나라 군대가 물러나게 하여 나라를 구했는데 김정배는 적진에 들어가 고구리를 비롯한 고조선, 부여, 발해 같은 3000년 역사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라는 주장의 부당함을 논박하여 무찌르기는커녕 고구리 영토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고구리의 훌륭한 유적을 보호하고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다고 말하고 고구리 역사 문제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게 학문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결국은 동북공정 문제나 역사 침탈 문제는 꺼내지도 않고 화기애애하게 고구리의 문화만 이야기하다 돌아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역사 침탈을 합리화시켜주는 면죄부만 주고 왔다. 김정배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대정 선생이 참석하는 저녁 만찬에 나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미 학술회의를 하기로 합의해 놓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덕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건배하였다. 마대정 선생과 여러 번 잔이 오갔으며 다양한 화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 서희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말하는 기세가 의분에 차 있는지라 억지로 누를 수 없다는 것을 안 소손령이 드디어 본국에 상주하니 거란 황제는 고리가 이미 화해를 청하였으니 싸움을 중지하라라고 하였다. 소손령이 잔치를 베풀어 서희를 위로하고자 하자 서희는 우리나라가 비록 도리를 어긴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상국이 수고로이 군사를 내 멀리 오게 되고 위아래가 황급하여 창칼을 들고 여러 날 노숙하게 하였는데 어찌 차마 잔치를 즐길 수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소손령은 두 나라 대신이 서로 만났는데
기쁨을 나누는 예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라며 굳이 청함으로 서희가 받아들여 더할 나위 없이 즐기고 마쳤다. 서희가 거란 진영에 7일 동안 머무르다 돌아오니 소손영은 낙타 10마리, 말 100마리, 양 1000마리, 비단 500피를 선물하였다. 똑같이 적장에 술을 마시고 돌아왔으나 너무 많이, 너무 크게 달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 김정배도 말년에 쓴 회고담에서 동북공정이 학술이 아닌 정치적 책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역사 정통성에 충격을 던진 동북공정은 학술도 학문도 아닌 정치적 책략으로 나타났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말했다. 한국에서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국가였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책략을 다른 모든 기관과 단체의 활동을 중단해 놓고 스스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서 학술적으로만 강조하다 돌아왔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김정배가 고구려 연구재단이 마치 순수 학술 연구 단체인 척 하면서 스스로의 행동 반경을 완전히 줄여버리고 하나의 목적, 곧 한중 학술 회의를 성사시키는 데만 총력을 기울였다.